매년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중독으로 입원하며 그중 수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국제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적지 않은 사례가 중국에서 수입된 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저를 괴롭히는 것은 이런 식품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해로움을 알지 못한 채 매일 사서 먹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손주들과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한 조각 생선, 한 그릇 국, 혹은 한 잔의 주스가 무해해 보이지만 그 안에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후 그것들은 간 기능 저하, 신장 손상, 심지어 암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질병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여 겉보기에 싸지만 결국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먹으며 스스로에게 짐을 더해야 합니까? 저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35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직접 치료해 왔습니다. 식중독으로 입원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환자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만약 건강을 망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에서 수입된 우리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10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령 무료로 준다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중 적어도 3가지는 이미 여러분의 주방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식품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중국산 식품이 위험하다고 의심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를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이 목록을 확인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이제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과일과 과일 주스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사과, 수박 혹은 열대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건강해 보이는 식품들이 중국에서 수입되면 몸에 들어오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국산 수입 사과 주스 100병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려 30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3병 중 1병은 독성 물질인 셈인데 그것을 여러분은 그대로 위에 혈액에, 간과 신장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올해 65세가 넘은 한 할머니 이야기를 아주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분은 평소 식습관에 매우 신경 쓰셨고 매일 아침 중국산 수입 사과 주스를 마셨습니다. 비타민을 보충하고 소화를 돕는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았지만 불과 몇 년 후 몸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피부는 창백해지고 어지럼증이 자주 오고 피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중금속 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그녀가 매일 믿고 마셨던 바로 그 사과 주스였습니다. 왜 중국산 과일과 주스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그 이유는 재배 과정에서 농부들이 비소가 포함된 살충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비소는 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한 독성 물질입니다. 살충제는 과일이 익어도 사라지지 않고 과육 속 깊이 스며듭니다. 주스로 짜내면 그 화학 물질들이 그대로 녹아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몸이 비소나 다른 중금속을 완전히 배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간, 신장, 뼈 속에 조금씩 쌓이고 수년이 지나면 간 기능 저하, 심부전,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과 같은 위험한 만성 질환으로 변하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조금이 수천 번 반복되면서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일과 주스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보통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 포장에는 간체자가 쓰여 있거나 Made in PRC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가격은 한국산 제품에 비해 훨씬 저렴한데 그 지나치게 싼 값 자체가 의심스러운 신호입니다. 신선 과일의 경우 껍질이 지나치게 반짝이고 색깔이 인위적으로 고르게 보이지만 한입 베어 물면 맛이 밍밍하고 자연스러운 향이 없습니다. 수입병 주스는 유통기한이 비정상적으로 길어 1년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강력한 보존제를 썼다는 뜻입니다. 어떤 병은 뚜껑을 열면 과일 특유의 신선한 향이 아니라 약간 자극적이고 낯선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신호가 바로 경고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국내산 과일과 주스만 구입하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지앱 인증이나 유기농 인증이 있는 제품을 고르십시오.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신선한 과일을 직접 사서 집에서 갈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산지를 안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짜 과일의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한 잔의 주스가 앞으로 수십 년간의 병원 치료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식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민물 생선과 새우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만난 71세 박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생선국을 매우 좋아해서 거의 매일 값싼 수입 냉동 생선을 시장에서 사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단백질을 보충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부어오르며 결국 병원에 입원해 투석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은 생선 속에 남아있던 항생제와 화학 물질을 과다하게 섭취한 탓에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먹던 음식이 바로 건강을 위협하는 숨은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은 중국에서 양식되는 대부분의 민물 생선과 새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좁고 탁한 양식장에 몰려 있고 그 물에는 쓰레기와 산업 화학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약을 쓰지 않으면 생선과 새우가 대량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클로람페니콜이나 엔로플럭사친 같은 강력한 항생제를 무차별적으로 투여합니다. 이런 약물은 부작용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사용이 금지된 것들입니다. 간 손상, 신장 파괴, 심지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들이 값싼 수입 수산물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보충해 건강에 좋으라고 생선국 한 그릇을 먹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생선 한 조각, 새우 한 마리가 독성 항생제 알약처럼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보이지 않고 간과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느라 밤낮 없이 지쳐갑니다. 한두 번 먹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수년 동안 꾸준히 먹는다면 그것은 곧 밥상 위에서 병을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사우는 보통 껍질이 비정상적으로 번들거려 겉보기에 화려하지만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신선한 해산물 특유의 은은한 향은 없고 대신 화학물질 같은 자극적이고 강한 냄새가 납니다. 값싼 수입 냉동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이 이상하게 회색빛이 돌거나 짙은 붉은색을 띠며 해동하면 살이 흐물흐물하고 바다의 신선한 향이 사라집니다. 진짜 바닷물 고기라면 바다에 은은한 짠내가 있어야 하지만 화학물질에 오염된 양식 어류는 그런 맛과 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MSC나 RSC 인증을 받은 생선과 새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수산물 기준입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산 신선한 생선을 우선적으로 고르거나 노르웨이, 캐나다처럼 양식 환경과 가공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는 나라에서 수입한 제품을 고르십시오.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대가로 몸을 화학물질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대신 진짜 영양가 있는 식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산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10번째 식품은 바로 통조림입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한 조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여러 종류의 통조림에서 허용 기준치보다 무려 200배 이상 높은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 기준이 독 한 방울만 허용한다고 했을 때 그 통조림 속에는 한 컵 가득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단정히 포장된 독약 아닙니까? 저는 서울의 한 가족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그들은 값싼 수입 통조림 고기를 자주 사 먹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편리하고 안전해 보이는 식사가 결국 악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주 연속으로 먹은 후 가족 3명 모두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극심한 두통과 손발 떨림을 겪었고 어머니는 신부전 판정을 받았으며 아이는 계속 구토와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들이 먹은 저급 통조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해해 보이는 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실제로는 생산 과정에서 캔 속 중금속이
음식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 공정이 부실할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게다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각종 첨가물과 방부제를 넣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간과 신장을 해칠 뿐 아니라 신경계까지 마비시켜 점점 몸의 운동 능력을 잃게 하고 기억력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급 통조림 한 캔을 먹는 건 느리게 작동하는 독약을 삼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중국산 수입 통조림은 보통 원재료,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습니다. 포장 인쇄가 조잡하고 유통기한 표기가 희미하거나 쉽게 지워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맞춤법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신뢰할 만한 브랜드라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서 해결책은 아주 단순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값싼 수입 통조림, 특히 원산지가 불분명한 제품은 멀리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국내에 믿을 수 있는 브랜드나 일본, 유럽 등 식품 안전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서 수입된 제품을 고르십시오. 잠깐의 금전적 절약이 결코 병상에서 보낼 긴 세월을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7위는 가공육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짜 고기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것은 향료와 화학물질이 뒤섞인 혼합물일 뿐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수입된 많은 가공육의 실체입니다. 인천에 사는 74세 초혜 씨는 냉동육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저렴하고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2년 동안 대부분의 식사에서 이 수입 고기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해진 것 같았고 심지어 고기를 많이 먹어서 더 활력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간이 손상되기 시작했고 피로가 지속적으로 쌓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자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과도한 첨가물과 화학물질로 인해 중독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중국의 육류 가공 공장에서는 고급 고기를 쓰는 대신 값싼 원료들을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 진짜 고기 맛을 내기 위해 향료, 착색제, 방부제를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게다가 생산 과정의 위생 상태가 보장되지 않아 세균에 오염될 위험도 몇 배로 높습니다. 원래 영양 공급원이 되어야 할 고기가 이 경우에는 간, 신장, 면역 체계에 큰 부담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값싼 수입 냉동육은 보통 색이 비정상적으로 선명한 빨간색을 띠거나 반대로 회색빛을 띠며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해동했을 때 나는 냄새도 신선한 고기 냄새가 아니라 자극적이고 화학적인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구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IHACCP 인증을 받은 신선한 고기를 선택하시라고 권합니다. 이는 위생과 식품 안전이 철저히 검증된 고기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한국산 고기이거나 미국, 호주, EU처럼 관리 체계가 엄격한 나라에서 수입된 고기입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안전과 장기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위해 평생 병마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6위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 스캔들 중 하나가 바로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분유 사건입니다. 수십만 명의 신생아가 피해를 입었고 수십 명의 아기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도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의 한 아기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값싼 수입 분유를 구입했고 영양 성분이 국내산과 다르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서 아기는 계속 울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을 느끼며 점점 약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기의 신장에서 멜라민에 의한 결석이 발견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랐을 뿐인데 설마 분유가 아이를 해칠 줄은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분유에 멜라민이 들어간 걸까요? 사실 멜라민은 플라스틱, 합판, 접착제를 만드는 데 쓰이는 산업용 화학 물질입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일부 제조업체들은 검사 결과를 속이기 위해 멜라민을 분유에 섞었습니다. 멜라민은 실험실에서 단백질 수치를 인위적으로 높여 제품이 영양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인간의 몸, 특히 아기들은 이 물질을 전혀 소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멜라민은 곧장 신장과 심장으로 들어가
결석을 만들고 심부전, 장기 기능 장애, 수많은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멜라민이 들어있는 분유 한 숟가락은 곧 산업용 플라스틱 가루를 직접 먹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그 해로움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매일 조금씩 자라날 수 있지만 병은 몸속에서 은밀히 진행되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멜라민 분유 사건이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남긴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는 아이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나 노인도 오랫동안 멜라민이 오염된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면 간과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면역력이 약화되며 수명까지 단축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수입된 분유는 보통 포장지에 전부 간체자가 쓰여 있고 영양 성분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격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렴하며 때로는 유통기한 표시조차 불분명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중국에서 수입된 분유나 유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인의 경우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면 한국산 제품이나 유럽, 미국처럼 식품 안전 관리가 엄격한 곳에서 수입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것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값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의 절약이 장기적인 비극으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위는 바로 절임 배추 김치입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69세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김치를 무척 좋아했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값싼 수입 절임 배추를 구입해 먹었습니다. 1년 내내 그것을 먹은 끝에 할머니는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장애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고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매일 먹던 그 수입 김치 속의 유해 화학 물질이었습니다. 위험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공 과정에서 중국산 배추는 종종 포르말린 용화액에 담급니다. 포르말린은 시체를 보존할 때 쓰는 화학 물질로 채소를 비정상적으로 오래 신선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하지만 인체에 들어가면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간과 신장을 약화시키며 결국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반찬이라고 믿는 그것이 사실은 매 끼니마다 조금씩 들어오는 독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절임 배추가 색이 지나치게 선명하고 반짝이며 며칠이 지나도 상하지 않고 시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발효향이 나지 않는다면 거의 확실히 화학물질이 개입된 제품입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직접 담근 김치나 신뢰할 수 있는 한국 브랜드의 제품만 드십시오. 값싼 수입 김치가 눈에 띄면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전한 한 접시 김치는 평생 건강을 지켜주지만 포르말린에 오염된 한 접시 김치는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위는 바로 냉동 완두콩입니다. 식품안전연구원들이 진행한 한 실험에서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 완두콩 한 봉지 안에서 완두콩이 아닌 초록색으로 염색된 플라스틱 알갱이가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영양가 있는 채소를 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화학물질과 산업용 플라스틱이 뒤섞인 혼합물을 집으로 가져온 셈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고 국제 언론에 의해 폭로된 사건입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70세가 넘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편리하고 영양가 있다고 생각해 냉동 완두콩을 자주 사서 죽을 끓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동안 꾸준히 먹은 뒤 할머니는 배가 불편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식사 후마다 복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남은 완두콩을 검사에 맡겼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콩들은 표백 처리되고 색소가 섞여 있었으며 심지어 유해 방부제까지 들어있던 것입니다. 따뜻하고 든든해야 할 한 그릇 죽이 오히려 매일 몸을 해치는 독이었던 셈입니다. 작은 콩알들이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가공 과정에서 콩은 종종 표백액에 담가 겉이 반짝이게 만들고 이후 염색해 색을 고르게 맞춥니다. 그 결과 본래의 고소한 향과 자연스러운 단맛은 사라지고 위장이 억지로 처리해야 하는 화학물질 덩어리로 변합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위염, 간 손상, 소화불량은 물론 대장암 위험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원래 섬유질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완두콩이 가짜 콩으로 변하면 결국 서서히 퍼지는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주의 깊게 보면 이 수입 완두콩은 표면이 비정상적으로 반짝이고 색이 균일하게 초록색으로 칠해진 듯 보입니다. 반면 진짜 콩은 연한 초록과 짙은 초록이 섞여 불균일합니다. 삶았을 때도 가짜 콩에서는 고소한 향이 거의 나지 않고 대신 낯선 냄새가 은은히 납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해결책은 단순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철 신선한 완두콩을 전통시장이나 국내 신뢰할 수 있는 마트에서 구입하시라고 권합니다. 편리하게 냉동 완두콩을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유기농 인증과 투명한 라벨, 명확한 원산지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식탁은 단순한 영양 문제가 아니라 평생 건강과 직결된 안전 문제입니다. 보양식처럼 생각한 죽 한 그릇이 건강 덫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경고드리고 싶은 세 번째 식품은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단 한 알의 소금에도 수십 가지 독소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이 바로 화학물질이 섞인 공업용 소금이라면 말입니다.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7세 김 씨는 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여러 차례 그에게 싱겁게 먹고 반드시 깨끗한 소금을 고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아끼기 위해 한국산 천일염 대신 시장에서 흔히 팔리는 값싼 수입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금이야 어디든 다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1년 만에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몸에는 그 수입 소금에서 유래한 납, 수은 등 중금속이 다량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절약이 그의 병을 심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중국에서 수입된 소금은 대부분 원래 사람이 먹는 소금이 아닌 공업용 소금을 가공한 것입니다. 그 속에는 중금속과 불순물이 다량 섞여 있습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간과 신장이 손상되고 혈압이 높아지며 심지어 신경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범해 보이는 조미료가 가짜로 만들어질 경우 그것은 매 끼니마다 피 속으로 새우며드는 느린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수입 소금은 입자가 불균일하고 잘게 부서진 조각이 많으며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포장은 허술하고 인쇄는 조잡하며 심지어 생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면 진짜 소금은 맑고 투명하며 입자가 빛나지만 가짜 소금은 탁하고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해결책은 아주 분명합니다. 값싼 불법 유통 소금을 선택하는 대신 청결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한국산 천일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된 히말라야 핑크솔트나 천연 암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그 대신 마음의 안심과 안정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줌의 깨끗한 소금이 평생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절약이 훗날 병으로 인한 큰 짐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2위는 바로 간장입니다. 국제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된 간장의 29%가 서로 MCPD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섬 MCPD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화합물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매 끼니마다 경고 신호입니다. 3병 중 1병이 질병의 씨앗인데도 그것들이 여전히 시장에 버젓이 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울산에 사는 한 주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60세가 넘도록 평생 가족을 위해 부지런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아끼고자 값싼 수입 간장을 사서 10년 넘게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간장은 다 똑같지 않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피부가 누렇게 변하며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간 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식습관을 분석해보니 그녀가 사용한 바로 그 수입 간장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삶의 근원이 되어야 할 식탁이 오히려 병으로 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수입 간장이 위험할까요? 비밀은 값싼 제조 공정에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연 발효가 아닌 화학 촉매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램CPD가 발생하며 이는 바람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인간의 몸은 이런 물질에 결코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오래 섭취하면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키고 결국 간은 극한의 부담에 시달리다 무너집니다. 유해 간장 한 방울은 별것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방울이 수십 년 동안 쌓이면 결국 스스로를 서서히 독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국산 수입 간장은 보통 맛이 지나치게 짜고 자연 발효 간장 특유의 은은한 향이 부족합니다. 유통기한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강력한 보존제가 첨가되었다는 뜻입니다. 거포장은 번쩍거려도 뚜껑을 열면 향이 조화롭지 않고 자극적이며 불쾌합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된 간장, 특히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자연 발효 간장을 고르십시오. 가격은 더 비쌀 수 있지만 그만큼 진짜 발효된 콩의 깊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식탁은 단순히 맛있게 먹는 자리가 아니라 매일 건강을 지켜주는 약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고드리고 싶은 가장 위험한 식품, 우리가 자주 먹는 것 중 1위는 바로 마늘과 버섯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마늘과 버섯이 가장 건강한 식재료라고 믿어왔겠지요.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될 경우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75세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특별한 습관이 있었는데 20년 넘게 거의 매 끼니마다 식탁에 식초에 절인 마늘 한 접시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마늘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도 괜찮았지만 최근 들어 어지럼증이 잦고 일어설 때마다 현기증이 오며 혈압도 들쭉날쭉해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돼 병원에 모시고 가니 검사 결과 그의 혈액 속에는 오랜 기간 쌓여온 중독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보니 범인은 다름 아닌 그가 늘 사서 절여 먹던 값싼 중국산 마늘이었습니다.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마늘은 환경으로부터 흡수력이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즉, 토양과 물에 화학물질이 있거나 농민이 농약을 뿌리면 그것들이 그대로 마늘 속으로 새우며듭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지역에서 재배된 마늘은 아무리 씻거나 껍질을 벗겨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그것을 흡수하게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간과 신장에 축적되어 신체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마늘뿐만 아니라 중국산 버섯 역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흰색을 더 고르게 하고 예쁘게 보이도록 염색하거나 표백 처리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짜 유기농 라벨을 붙여 더 쉽게 판매하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하얗고 반짝이며 일정하게 고른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화학물질 덩어리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약하게 만들고 간과 신장이 과로에 시달리며 심지어 암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에 깊게 살피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마늘은 보통 통이 크고 껍질이 비정상적으로 하얗고 반짝입니다. 보기에는 예쁘지만 진짜 마늘 특유의 강한 향이 부족합니다. 수입 버섯 역시 지나치게 하얗고 겉모양이 인위적으로 균일하지만 신선한 버섯이 가진 풍부한 향은 없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차이들이 바로 안전한 식품과 숨겨진 위험을 가르는 경고 신호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남해 마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향과 맛이 뛰어나고 안전하기로 유명한 마늘입니다. 국내산 버섯도 다양하고 신선하며 품질이 보장됩니다. 그러니 국내 제품이나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서 수입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너무 예쁘고 너무 싼 식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겉모습 뒤에는 우리가 평생 건강으로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값싼 간장 한 병이나 완두콩 한 봉지를 사면 몇천 원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엇을 대가로 치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수명입니다. 오늘 마트에서 아낀 몇천 원이 내일은 수백만 원의 약값으로 돌아올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멜라민, 스롬 MC-디오 포르말린 같은 화합물은 단순히 일시적인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되면 암, 간부전,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역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입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과 중금속 잔류물이 아시아 노인들에게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통계로 명확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몸이 건강해서 간과 신장이 어느 정도 독소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50세를 넘긴 여러분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해독 기관도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들어오는 화학 물질이 세월을 거듭하며 쌓이면 그것이 큰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나타나지만 점차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발전합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장기간 입원해야 하고 스스로 생활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병상에 누워 자녀의 손에서 죽 한 숟가락 물 한 잔에 의지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단지 오랫동안 안전하지 않은 음식을 선택한 탓에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누구나 그런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단순히 삶의 즐거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평온까지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산 수입 식품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존엄성, 그리고 나이 들어도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결코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이며 그들이 안심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부모와 조부모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보물입니다. 여러분, 값싼 수입 식품에서 비롯되는 잠재적 위험을 잘 알게 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다시 살 수 없지만 간단한 습관과 현명한 선택으로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스스로에게 맹세하듯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라벨이 흐릿하거나 지나치게 싼 가격의 식품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음식이 그렇게 싸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낮은 가격 뒤에는 살충제, 보존제, 유해 첨가물이 숨어 있으며 그것들이 여러분의 몸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안전한 대체입니다. 한국에는 풍부한 국내 식품 자원이 있습니다. 채소, 과일, 고기, 생선 모두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대형 마트에 들어섰을 때는 GAP, HACCP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스티커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만약 수입 식품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일본, 유럽, 미국처럼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가진 나라의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식품 스캔들이 밝혀진 중국산 제품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하나의 간단한 예방법은 먹기 전 모든 채소와 과일을 반드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국내산이라 해도 농약 잔류물이나 먼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채소와 과일을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 용화액에 몇 분간 담갔다가 깨끗한 물로 다시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에 붙은 화학물질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겉껍질이 지나치게 반짝이거나 이상해 보일 경우 반드시 벗겨내십시오. 포장식품이라면 라벨, 유통기한, 특히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값싼 수입 통조림이나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십시오. 그 안에는 식품으로 위장한 화학 혼합물이 들어있을 수 있고 여러분은 모른 채 그대로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구매 습관의 변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단히 먹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작은 시장이나 값싼 곳에서 식품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안전하지 않은 수입품이나 불법 유통품, 출처 불분명한 제품이 쉽게 섞여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대형마트,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식품 전문점에서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유기농 식품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용은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그 대신 얻게 되는 것은 안심과 오래가는 건강입니다. 또한 눈, 코, 손으로 식품을 읽는 법을 배우십시오. 과일이 지나치게 반짝거리거나 해산물에서 화학 냄새가 나거나 냉동육이 비정상적으로 새빨갛거나 곡물에 낯선 알갱이가 섞여 있으면 모두 경고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진짜 식품과 화학적으로 가공된 식품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자꾸 더부룩하거나 어지럽거나
피곤하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이 음식의 원산지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음식을 식탁에서 과감히 지워버리십시오.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병은 당연한 것이고 약이나 자녀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의 식사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유롭고 평온하며 행복한 노년을 스스로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자신 있게 밖으로 나가 질 좋은 음식을 즐기면서도 그 안에 병의 씨앗이 숨어 있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렵거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채소 한 조각, 고기 한 점, 간장 한 방울을 어떻게 고르고 조리하고 보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80세, 90세, 심지어 100세까지도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짐이 되는 대신 자기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고 식품 바구니를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몸을 무엇으로 기르고 있는가? 이것은 보약인가? 아니면 독약인가? 그 답이 오늘의 건강뿐 아니라 앞으로의 수명과 행복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으며 중국산 수입 식품 10가지를 밝혀냈습니다. 과일과 주스, 생선과 새우, 통조림, 가공육, 우유, 절임 배추, 냉동 완두콩, 소금, 간장, 그리고 마늘과 버섯까지 각각의 식품에는 몸을 매일 조금씩 파괴할 수 있는 화학물질, 중금속, 유해 첨가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10가지 식품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의 작은 부주의가 내일 수년간 병원 침대에 누워 자녀에게 의존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단호히 거절하고 깨어있는 선택을 한다면 누구나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행동할 차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전할 유익한 건강 지식과 비밀들을 받아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또한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의심스러운 식품 사례를 남겨 모두가 함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꼭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야 더 많은 어르신들을 식탁 위의 잠재적 위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며 한번 잃으면 결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서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100세까지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며 자유롭게 그리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실천한다면 충분히 손에 넣을 수 있는 미래입니다.